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안보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미국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를 넘어 영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 외교부가 최근 지소미아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서는 종료 석 달 전인 8월 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안보 문제는 한일 갈등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 지속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 말을 아껴온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나 관련 성명에 대해서는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의 비판 자제 요청에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이 나왔을 때도 한국 정부가 전제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아닌 연장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한반도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중부지방, 특히 북한의 경우 황해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동강과 예성강 주변 곡창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작황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엔 북한의 기상 관측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황해북도 은파군 지역의 모습입니다. 물길 제방이 터지면서 주택 수백여 채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 역시 수백만 제곱미터가 흙탕물에 덮였습니다. 노동당 규관지 노동신문은 7일 집중호우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에 발생된 홍수를 전하면서 주택 179채가 붕괴됐고 730여 채와 논 600여 정보 약 590만 제곱미터 180만 평이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평년보다 2.5배나 많은 비가 최근 일주일 사이 황해도와 강원 남부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간으로 보면은 강원도 쪽에 500mm 이상의 비가 많이 왔고 이 정도의 양은 평년의 2.5배 정도, 그리고 황해도 쪽에도 평년의 한 1.8배 정도 비가 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은 물론 북한 최대 곡창 지역을 가로지르는 예성강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심 간 주민 이동이 차단돼 농촌 일손은 부족하고 상반기 중국에서 들여온 비료마저 지난해에 비해 90%나 떨어진 상황인데 최근 계속되는 폭우가 곡창 지역에 계속 쏟아질 경우 한국 원화 가치로 17조 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던 지난 1995년 대홍수 피해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이제 북한 지역은 지금 이제 뭐 사실은 큰 비가 온 게 이제 며칠 안 됐지만은 이게 만일에 뭐 한 8월 중순까지 이어져 가지고 계속 비가 온다 그러면은 올해 뭐 북한은 그 자연재해를 갖다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은 한국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을 지난 2014년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의 첫 번째 정부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기상관측 사업의 현대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와 슈퍼컴퓨터 등 최첨단 관측 장비로 정확성을 높이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보를 하려고 하면 수치 모델이 필요한데 그 수치 모델에는 슈퍼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슈퍼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치 모델은 없을 거고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수치 모델을 참고를 해서 예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간 모습을 공개하고 김 위원장이 비상대비 물자인 국무위원장의 예비 양곡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내린 비보다 더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 북한 매체들은 연일 폭우와 관련된 기사를 집중 배치하며 농경지 침수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폭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상도입니다. 현재는 남한 지역에 비구름대가 몰려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다음 주에는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피해가 나고 있는 황해도 지역, 북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국민에게 인권 유린을 하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을 시급히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주민들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인권 유린 국가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올해 북한을 지목한 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특히 이번 경고에서 지난달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공개한 북한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보고서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나디라 코트 북한 담당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수용소에 수감되고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Other violations is deprivation of food, forced compulsory labor, gender-based violence, rape, and other violations. So we wanted to highlight that situation and also to highlight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are still ongoing in North Korea, despite the fact that so little information comes out of the country.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이어 모든 나라는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해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개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re urging all countries, but especially those neighboring to North Korea,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where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located, to not forcefully repatriate people back to North Korea because there's a serious risk of them being tortured, imprisoned, and even murdered.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또 지난 2014년 북한 정권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북한 정권 내 최고위 인사들이 반인도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내 반인도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이번 유엔 보고서는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잠재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still talk about the nuclear situation, the nuclear ambitions of DPRK or North Korea, but to a lesser extent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So we encourage them to re-engage on the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on North Korea.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또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동안 대규모 잔혹범죄를 일으킨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아왔기에 지금부터 그런 절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유엔 실무그룹에 북한이 자의적으로 한국군 포로들을 구금했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6일 유엔 실무그룹에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서 자의적으로 한국군 포로 한만택 씨를 구금했다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포로의 탈북 또는 북송 이후의 구금에 대해서만 진정을 냈던 이전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자유박탈도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을 구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만택 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 유엔의 강제실종 실무그룹과 노예문제 특별보고관,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5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았으며 그중 약 500명 정도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달 치러질 미한 연합훈련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조정된 형태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조너선 호프만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동과 훈련에 변화가 있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계속 훈련을 실시하도록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은 훈련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특히 연합훈련 실시의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면서 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며 미국은 이런 절차를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부로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3대 선제 조건이 검증되어야 하며 이달 실시되는 연합훈련에서는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건과 안전 상황 개선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 등 각국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4단계에서 여행 재고 대상인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사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여행경보 안내 사이트가 6일자로 갱신한 여행경보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공지돼 있으며 기존의 여행 금지 사유로 공지됐던 미국인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의 심각성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왔으며 이번 북한 여행 경보 갱신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인도, 시리아 등 55개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4단계 경보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